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최대 24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보안 인력 재배치를 이유로 공항의 보안 심사와 검색을 담당하는 연방교통안전청 프리체크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미국 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160만 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 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난하며 대안으로 다른 관세 관련 권한과 허가를 활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블리자드로 뉴욕 일원의 최대 2피트의 눈이 내린 가운데 뉴욕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설 대응에 나섰습니다. 22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력한 겨울 폭풍 에르난도가 시간당 4인치의 강설 속도와 시속 6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으로 발달해 뉴욕을 강타하며 1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 센트럴파크는 18.5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일부 지역은 최대 2피트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또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23일 정오까지 시 전역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으며 23일 시 공립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반드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제설에 2,200대가 넘는 차량과 700대의 염화 칼슘 살포기를 준비해 폭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권 공항을 오가는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NJ 트랜짓은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또한 운행 횟수를 대폭 줄이고 지상 구간 운행을 멈추는 등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보안 인력 재배치를 이유로 공항의 보안 심사와 검색을 담당하는 연방교통안전청 프리체크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DHS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TSA 프리체크는 정상 운영 중이며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력 제약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 평가를 거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DHS는 인력 운용 문제를 이유로 이날 오전 6시부터 프리체크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TSA 프리체크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승객이 보안 검색대를 신속히 통과하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2천만 명 이상이 이용 중입니다. DHS의 발표 직후 항공여행업계와 의회에서 공항 혼잡과 가입자 불편을 우려하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항공업계는 이용객을 정책적 협상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DHS는 백악관 및 교통안전청과 협의해 중단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중단됩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해외 입국자의 세관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의원 대상 에스코트 서비스 등 일부 편의 서비스도 함께 중단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미국 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 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 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아이언스 아이스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 정보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 명을 추적 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아이스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 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조셉 에들로 국장과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의 로드니 스콧 국장도 출석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단속 과정 중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2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연방상원 의원이 주재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단속 우선순위, 바디캠 공개 여부, 무력 사용 조사 현황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스콧 CBP 국장은 바디캠 영상이 검토 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고,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은 지난 1년간 무력 사용과 관련해 37건의 내부 조사를 진행해 18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CBS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에 아이스가 체포한 약 40만 명 중 폭력 범죄 혐의 전과자는 14% 미만이었습니다. 60%는 어떤 형태로든 전과가 있었지만 다수는 비폭력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난하며 대안으로 다른 관세 관련 권한과 허가를 활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연방대법원이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적인 판결을 통해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선 나는 라이선스를 이용해 외국, 특히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나라들에 대해 정말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라이선스 시행 방식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은 또한 수많은 다른 관세들을 승인했으며 이 모든 관세는 처음 사용되었을 때보다 법적 확실성을 갖고 훨씬 더 강력하고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 나쁘고 해로운 결정을 계속 내리게 두라.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하는 IEPA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도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2일 상호관세가 작년 미국 물가에 줬던 상승 압박이 이제 해소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부과 수단을 찾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동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잔존하면 금리 인하를 미룰 공산도 커집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한 재계 행사에서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정부가 환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물가 예측 등과 관련해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들이 관세 부과 이전의 공급망 모델로 돌아갈지 등의 여러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오리무중 상황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지 7월까지 결정을 유보할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베팅이 엇갈리면서 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추진했던 가격 인상을 연기할지 아직 불분명하고 재개가 불확실성 여파로 작년처럼 고용과 투자에 계속 소극적일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풀리면서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부문에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24년 10월 15일로 고지되며 전달보다 6개월 2주가량 빨라졌습니다. 한인 대기자들이 다수 몰려있는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도 2023년 10월 1일로 전달보다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비숙련직 부문에 역시 2021년 11월 1일로 공지되면서 2개월 진전됐습니다. 종교이민인 취업 4순위 성직자 부문도 2021년 6월 15일로 고시돼 무려 6개월 개선됐고 불능 상태에 빠졌던 비성직자 부문은 다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21년 7월 15일로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들을 살펴보면
취업 2순위는 오픈 상태로 개선됐고 3순위 숙련직 부문과 비숙련직 부문은 전달보다 각각 2개월 2주, 7개월 3주 빨라졌습니다. 4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일은 가장 큰 폭인 9개월 2주 개선됐습니다. 세계적 특기자, 기업 간부 등이 적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5순위는 3월 문호에서도 오픈 상태로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4개월 연속 전면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1에서 4순위 모든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전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5년 12월과 올해 1월과 2월에도 모든 부문에서 올스톱했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 순위가 2026년 2월 22일로 전월 대비 1개월 개선됐을 뿐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한적 공격에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을 기점으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축출하기 위한 더 큰 공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이란과의 3차 핵 협상을 앞두고 지난 수요일 열린 백악관 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군사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수일 내에 이란 군시설을 공습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표적에는 이슬람혁명 수비대 본부부터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발사 저장소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로도 이란이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를 축출할 군사공격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에 대해 케인 합참 의장과 래클리프 국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인 합참 회장의 경우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세울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번 이란 작전의 경우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블레이저 카운티 셰리프국은 한인 스키 강사 콜린 강 씨가 레이크 타호 인근 스키 슬로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현재 정확한 실종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작년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낮은 1.4%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2025년 연간 성장률인 2.2%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로 테슬라가 배상할 금액이 2억 4,300만 달러로 확정됐으나 테슬라는 이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주요 기술 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이란에 넘긴 엔지니어들이 기소됐으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영업 비밀 절도 등으로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게 됩니다. LA 한인사회와 한국 투자자들에게 활발히 투자 유치를 벌여온 한인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중앙 첨탑 상단에 십자가가 설치되며 최고 높이 172.5m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수 1억 명을 돌파해 유튜브는 블랙핑크에게 레드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전달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밤늦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최저 기온은 2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8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2026년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블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12시 30분 156가 H마트 앞에서 모여 바우로 정화상 천주교회까지 이어지는 신명나는 퍼레이드. 행진이 끝난 이후엔 따뜻한 도시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의 멋으로 오감이 즐거워지는 축제 2월 28일 토요일 12시 꼭 참여하세요. 이상으로 2월 2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